이번에는 신경계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경계 질환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좀 마음은 좀 무겁지만 완치가 힘들다는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증세를 완화시키고 예방하는 약품도 최근에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용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신경계 질환 중에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런 게 나왔지만 이거 말고도 우울증 같은 것도 신경계 질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구분을 좀 해보자면 파킨슨병이나 또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가 잘못돼서 생긴 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말초신경계가 잘못돼서 걸린 병이다. 그러니까 생겨난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파킨슨씨 병이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처럼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파민을 누가 분비하냐면 중간뇌, 중뇌가 분비하거든요. 근데 이 중뇌에 신경세포가 소실돼서, 즉 중뇌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죽어서, 그래서 생기는 병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파킨슨씨 병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손과 발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의 떨림, 온몸의 경직 증상, 경직은 이제 굳는 거죠. 그리고 중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소뇌가 평형 유지를 담당하고 중뇌도 평형 유지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형, 균형을 잡는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운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라면 도파민의 전구물질을 투여해주는 방법인데요. 전구물질은 뭐냐면 도파민의 재료가 되는 물질,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한 병이니까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파민의 재료가 되는 이전 단계의 물질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돕는 방법이 있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거나 뇌에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진 없다.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흔히 이제 치매 중에 한 종류로 보고 있는데, 아밀로이드 같은 신경 독성 물질이 축적돼서 대뇌의 측두엽, 이 양쪽이요. 측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지만 인지장애, 그리고 그리고 기억상실, 그 다음에 우울증, 사고능력 저하, 운동능력 상실, 되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심리요법이나 항우울제, 진정수명제 등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역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게릭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인데요. 자, 운동신경이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이죠. 그리고 초기에는 손의 사용이 서툴어지고 글씨 잘 못 쓰게 되고 다리가 약해지고 음식물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말이 느려지는 특징이 있지만, 질환이 진행되면서 기침, 호흡곤란, 점증적인 근육 위축과 약화, 그다음 근육이 강직되면서 이렇게 신체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죠. 그 약물을 통해서 운동신경의 파괴를 억제하거나 또는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이 있지만 역시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겠죠. 생명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할 거고 의사 선생님들도 계속 연구를 해서 이제 무던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빨리 치료 방법들이 나왔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또 여러분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할게요. 신경계 질환이 크게 두 개로 구분했었어요. 중추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질환과 말초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질환. 그럼 중추신경계 이상에 의한 질환이 두 가지 했었는데 뭐 있어서 첫 번째 그죠, 파킨슨씨병,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루게릭병은 그렇죠, 운동신경 즉 말초신경계의 장애로 인한 질환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